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이론 과정 3장, 시각장애인 대상 교수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OT나 상담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도를 할 때, 그리고 장애 유형별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더라도 당황하는 걸 조금 덜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것부터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인사를 할 때는 먼저 저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악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그런 분위기를 읽듯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악수를 통해 잡은 손의 그런 모양이나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저희에 대한 이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는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게 예의인데, 만약에 선생님과 제가 이제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서로 눈을 가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목소리의 전달 방향이 달라지는 걸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실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신뢰되는 행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맞춰가면서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 중에 본인만의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되게 자그마한 소음이라도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펜을 딸깍거린다던가 뭐 아니면 다리를 떤다던가 해서 어떤 그런 소음이 좀 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청각에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소음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최대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나의 소리 외에 이제 다른 외부의 소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들까지 환경을 조정을 해 주셔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소음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잠깐 이제 중간에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수업 중에도 그렇고 상담 중에도 그렇고, 그럴 때는 먼저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 같은 경우에 이제 앉아서 할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수업 중에 서서 이렇게 대화를 운동을 하다가 다른 잠깐 뭐 화장실이던가 하는 상황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이 이 통로 가운데에 서 있지 않도록 최소한 벽면이나 가장자리에 등을 대고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게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표현법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시고 그게 당연히 이상하지 않은 단어인데,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하실 때는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신뢰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는 누구나가 오는 거지만 나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장애인은 이제 올 곳이 왔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막 아니 일반인으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분들을 존중해 준다는 생각으로 일반인이라는 표현 대신 뭐 혹은 뭐 좀 심각하면 뭐 정상인 이런 표현 대신은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장애인분들이 이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 좀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게 될 겁니다. 여럿이서 대화하는 중에는 저희는 이제 눈을 보고 대화를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분들과 여럿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인 분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쳐다보고 있어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팔을 살짝 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신 이후에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OT를 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시설을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 주시게 될 텐데, 그때 시각장애 이제 보행법의 안내법이라는 것과 공간 탐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각장애인 고객이 우리 센터나 피트니스 스튜디오 내부를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내법으로 도와주실 텐데, 그 안내법으로 먼저 도와주실 때 그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이제 어떤 내부 인테리어나 지형 줄무를 머릿속에 사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정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고 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계속 바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촉감이 확실히 있죠.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 그렇게 되면 그 이정표를 이 위치를 확인해서, 아, 그치, 에어컨의 오른쪽 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왼쪽 면에는 뭔가 있어. 왜냐면 바람이랑 소리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에어컨의 위치를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런 이정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나 어떤 그런 촉각 등의 자극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정표로 이제 삼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아, 여기에는 이제 에어컨, 혹은 뭐 굉장히 큰 어떤 기구, 혹은 뭐 사실 출입문도 그 랜드마크겠죠, 당연히. 출입문 계속 소리가 나고 있을 거고, 위치가 계속 똑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 중에 위험한 것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뭐 프리웨이트 존 같은 경우에 이제 바벨이나 덤벨 등이 바닥에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내법을 할 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 내부 안내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 물론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요. 상담지 혹은 이제 파큐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 시각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발생 시점이라던가 시각 질환의 종류, 그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특별히 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유의 사항을 내가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할지 선생님들께서 운동 지도를 계획을 마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고객님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님께서도 더 물어보지 않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내견이 동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음식점은 아니니까 법적으로 또 이제 얼마든지 그 안내견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뭐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안내견을 이제 혹시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털들이 많이 빠집니다. 이런 사약견이라고 하죠. 안내견 포함해서 어떤 경찰견들이나 이런 사약견들은 공통적으로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아지, 특히 이제 안내견들은 이 조끼 있잖아요. 안내용 조끼를 입었을 때랑 벗었을 때 어떤 그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것 마냥 성격이 확 바뀌어요. 뭐 안 그런 개도 있지만 보통은 다 그런다라고 저도 직접 들었고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스튜디오나 센터에 와서 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어 놓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어 놓게 되면 사실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손님도 만약에 계시고 사실 털을 좀 치워야 되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내견들이 입구 주변이라던가 혹은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서 안내견이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 혹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특별히 만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어떤 인테리어 좀 비용이 또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위치만 지정을 해 주신다던가, 혹은 겉옷, 굉장히 큰 안내견용 어떤 겉옷을 이렇게 입게 그 시각장애 고객님께 요청을 드려서 털이 아무래도 좀 빠지니까 겉옷을 입고 해서 이곳에서 돌아다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곳에서 대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가능한 여건 안에서 신체 능력 검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전맹이라고 한다면 뭐 잔존 시력이 없겠지만 저시력이나 우리 광각, 뭐 수동 이런 시력도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잔존 시력으로 3월 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신체 능력들, 청각이나 촉각에는 어떤 다른 이상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검사만큼이나 당연히 정밀하게 할 수 없겠지만, 시각장애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잔존 시력, 그리고 청력, 혹은 어떤 촉각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님께 많은 신뢰도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지도할 때도 그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도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갑작스러운 터치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이, 놀람과 그리고 혹은 심하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교육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언가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일 때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말로 알려주고 혹은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오케이를 하면 시각장애인의 손을 활용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핸드 오브 핸드 테크닉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잡아서 자세를 잡아주거나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고객의 손을 활용해서 직접 본인의 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부위를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고객의 손을 사용하는 핸드 오브 핸드 테크닉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핸드 오브 핸드 테크닉을 사용하셔서 운동 지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실제로 지도하실 때 어떤 것을 이제 본다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방향이나 동작을 지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뭐 저를 향해 저를 보고 일어나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제 쪽을 향해서 일어서 주세요. 사실 정말 아다르고 다른 되게 자그마한 차이일 수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시각장애 고객에게 굉장히 큰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좋은 감정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소음 자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각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지도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막 박수를 크게 친다거나 하는 그런 큐잉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운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신체적 특성으로 평형 감각이 좀 낮습니다. 평형 감각의 이제 필수 요소가 시각계, 선형기관, 체성 감각인데 시각계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비장애인들도 이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라고 하면은 이제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같은 예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평형 감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발을 한 다리로 서고 뭐 운동을 어떤 걸 한다던가 혹은 스텝박스류의 어떤 좀 위로 올라가는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어떤 여러 운동 기구 혹은 이제 머신들을 이제 오며 가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텐데, 가능하면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은 매트나 벽을 활용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많이 적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먼저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동선상에 어떤 충돌이나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 기구나 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상황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그곳에 뭐 충돌 방지 스티커라던가 혹은 뭐 안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안내할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위험 상황들을 먼저 충분히 고지해 주시면은 시각장애인 고객님이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과한 도움은 자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고객님들 도와주다 보면 약간 보람되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 고객에게는 내가 불쌍하게 보이나? 그런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분들을 이제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제 걸 없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움, 적당한 도움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반대로 아직 자립 훈련을 받지 못한 어떤 분들은 당연히 도움을 많이 요구를 하겠죠. 뭐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저희 선생님들께 오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맹학교나 복지관을 통해서 자립 훈련을 다 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직접 눈을 가리고 이렇게 길을 걷는 그런 체험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와 허리에 엄청나게 피로감이 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직 이제 인도에 보도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러 다른 장애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블럭을 의지하면서 걸으면 이제 걸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저게 중간에 계속 끊기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고 하다 보면은 편한 거를 사용을 못하고 이제 내 발과 어떤 그런 촉각들을 의지하면서 이제 막 걸어가야 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언제 어떻게 내가 부딪힐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허리나 다리가 굉장히 뻣뻣합니다. 이런 뭐 어떤 보행 측정을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운동 계획을 수립하시면은 서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맹 시각장애인보다 아무래도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북목이 유독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자세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눈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저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자세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운동할 때만이라도 저희가 그 이제 목에나 이런 데 어깨에 가해지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가 좀 줄일 수 있도록 거북목의 좀 자세나 운동을 꼭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각장애 유형별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서 선천 후천으로 나뉜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인의 인지 능력이나 혹은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자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물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어서 어떤 내가 모양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강아지 자세 모양처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적이나 추상적 설명을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인데, 어릴 적 보호자의 과잉 보호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잉 보호와, 그리고 또 이제 성장기 때 운동을 아무래도 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부족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신체 발달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저강도 맨몸 운동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거의 뭐 몸의 움직임을 먼저 회복하는 그런 되게 기초적인 움직임 운동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얻게 된 원인에 대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질환에 있어서 후천적 시각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질환별 유의사항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 유의사항을 인지하면서 운동을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고 내용에 떠올 수 있는 상황이나 대화의 어떤 언어 표현은 사전에 내가 알고 그걸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 그리고 이제 상황별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이분들을 함께 운동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고객을 실제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대와 운동 지도 시에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야 하며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예시들을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